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왜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구마시로 도루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완벽해 보이는 사회가 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꽉 막힌 느낌을 받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1970년대는 좀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었다고들 하시죠. 그에 비하면 지금은 모든 게 반짝반짝하고 정돈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불안감이 감돌아요. 바로 이 지점, 이 대조적인 느낌 속에 현대사회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5가지 주제를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완벽함이라는 폭정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내면으로부터의 저항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완벽함이라는 폭정입니다. 하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우리의 집착이 사실은 어떻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현대의 도쿄입니다. 정말 모든 게 기계처럼 돌아가죠. 기차는 1초도 틀리지 않고 길에는 쓰레기 하나 없어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지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완벽한 시스템 같아요. 그런데요, 그 완벽함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숫자를 좀 보세요.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도쿄의 노숙인 수가 거의 6,000명에서 600명으로 90%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게 완벽한 도시의 서늘한 뒷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소되는 건 단순히 길거리 쓰레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고 질서 있는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불편함을 주는 존재들까지도 우리 눈앞에서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이걸 사회의 위생가설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너무 깨끗한 환경에만 있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불편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면 결국 사회 전체가 사소한 불안전함조차 견디지 못하는 허약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가 불안전함을 참지 못하게 되면요, 그 날카로운 잣대는 바깥의 불편한 존재들을 넘어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모습들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주제, 진단명이 된 삶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변화예요. 예전에는 좀 산만하고 활발한 아이들 보면 아이고 저 개구쟁이 하고 웃어 넘겼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똑같은 아이를 보면서 ADHD가 아닐까 걱정하고 진단을 받게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의료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는 그냥 삶의 일부로 여겼던 인간의 다양한 모습이나 사소한 문제들을 전부 의학적인 문제, 즉 병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인 거죠. 이게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 친척,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괴짜장인, 남들 앞에서 유독 수줍어하는 동료, 예전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넘어갔을 개성들이 이제는 혹시 발달장애 스펙트럼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시선으로 분석되곤 합니다. 정상의 범위가 무섭게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 동양에 있었던 양생이라는 개념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양생은 삶과 죽음을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잘 가꾸는 지혜였어요. 하지만 현대의 건강은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결코 아프지 않겠다는 하나의 강박적인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건강마저 개인의 책임이자 관리의 대상이 된 것처럼 현대사회는 모든 걸 개인의 선택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가 우리에게 안겨준 또 다른 무거운 짐을 마주하게 되죠. 세 번째 주제, 자유의 무거운 대가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죠. 직업이나 결혼 같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답답했지만 대신 공동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모든 선택의 결과를 이제는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의 무서운 이면은 모든 실패 역시 온전히 당신의 책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는 누구 탓, 환경 탓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 중에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위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 자유는 보장된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근데 문제는 그 해라는 개념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폭력 같은 물리적인 거였는데 간접 흡연으로 확정되더니 이제는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까지 해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점점 더 우리를 옥죄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게 개인 책임이 되고 내 모든 행동이 남에게 혹시 해가 되진 않을까 끊임없이 검열해야 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결국 모든 걸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의 논리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 주제, 판매대에 오른 사회입니다. 웬디 브라운 같은 비평가들은 우리가 주식회사다처럼 살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내 시장 가치를 국대화하는 것이 되고 인간관계는 인맥관리, 즉 네트워킹이 되죠. 삶의 모든 선택은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경제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의 육아를 보면 이 논리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이제 하나의 거대한 경제 프로젝트가 됐어요. 아이의 미래와 기회는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떤 학원, 어떤 경험을 사줄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완벽해서 숨막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해결책이 아닌 조금은 철학적인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현명한 처세술은 사회적 관습을 마음속으로는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는 그 관습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이다. 꽤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겉으로는 규칙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인데 마음속으로까지 그 규칙이 유일하고 옳은 삶의 방식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비판적인 자아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토록 깨끗하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정돈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자유롭다고 느끼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